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계산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남성적 관심의 철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야 겨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고 좌절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선호도가 아닌 안전이 현대 연애 시장에서 남성들을 떠나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남성의 상당수가 1년 넘게 여성에게 대시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줍음이 많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대의 연애 환경을 지켜보고 난 이대로가 좋아 라고 말하는 평범한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한 남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했고 불확실한 관계보다는 안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닙니다. 바로 파멸입니다. 남성들은 단순히 싫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몰래 촬영되어 온라인에서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가 스토커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해로 인해 자신의 평판이 박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수에 대한 대가는 재앙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남성들은 10년 전이라면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한 고객은 직장 동료에게 새로 한 머리 스타일이 예쁘네요 라고 말했다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몇 주 동안 대화를 나눴던 여성에게 커피 한 잔 하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를 SNS에 올리고 그를 역겨운 인간이라고 부르며 사진까지 박제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왜 남성들이 물러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에 왜 남자들은 더 이상 대시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스토커로 취급하는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시도했던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축하해놓고 왜 다른 남성들이 시도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엄청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공간에서 남자를 만나려는 시도는 코미디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진짜 남자를 만나겠다며 공구 상가, 홈디포로 가지만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재를 사러 온 겁니다. 그들은 작업 모드가 아니라 업무 모드입니다. 어떤 드릴 비트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남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자가 방해받기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고객은 자신이 자주 가는 자동차 부품 가게에 자꾸 나타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대화를 시도하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일 교환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녀가 나중에 기분이 나빠져서 그 상황을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규정한다면 엮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상호작용 없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치에 있어서의 이중잣대가 남성들에게 위험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리드하고 결정을 내리고 통제력을 가진 남자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통제광, 유해한 남성성, 턱시크 매스쿨리니티, 위험신호, 레드 플래그라고 비난합니다. 남성의 리더십이 주는 혜택은 원하지만 진짜 리더십을 따르는 건 거부합니다. 남성이 설정하는 경계에 대한 저항은 보편적입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온라인에 너무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는 건 불편해 라고 말하면 그는 불안해하는 찌질이나 통제하려는 남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친구를 삭제할지, 어떻게 입을지, 어디를 갈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계는 억압이고 그녀의 경계는 기준이 됩니다.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위선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여성은 키, 수입, 자동차, 집 등 온갖 요구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눈이 높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OnlyFans 성인 플랫폼 계정이 없는 여자가 좋아 라고 하면 여성 혐오자가 됩니다. 남자가 성적인 과거가 복잡하지 않은 여자가 좋아 라고 하면 자존감 낮은 남자가 됩니다. 남자가 어떤 선호도라도 가지면 그것은 유해한 톡식 것이 됩니다. 잠시만요. 더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가 1,000명 구독자를 달성하여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많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칭찬조차 위험해졌습니다. 한 노신사가 젊은 여성에게 드레스가 참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촬영해서 역겨운 늙은이 주애라며 온라인에 올렸고 영상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예에 바른 칭찬을 건넨 죄로 그의 얼굴은 사방에 팔리고 성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온라인에서 조롱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별을 감정적 조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녀들은 남자가 매달리고 애원하고 자신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거라 기대하며 헤어지자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현대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잘 가. 그가 관계를 위해 싸우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애원하지 않을 때 그녀들의 얼굴에 스치는 놀라움은 가관입니다. 한 고객의 여자친구는 크리스마스까지 청혼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는 알겠어. 그럼 여기서 끝내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의 손을 강제로 이끌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의 허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를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조작이 통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쫓아오길 바라며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지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걸고 따라오길 바라며 화난 척 나가버리고 다른 연락 방법을 찾길 기대하며 차단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어. 문은 저기에 있어. 차단하고 싶어? 잘 됐네. 내 수고를 덜어줘서 고마워. 연애 초기 단계에 대한 낭만화도 비정상적인 수준입니다. 데이트 한 번, 대화 한 번 잘 통했다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자는 즐거운 저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패닉에 빠지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하면 그가 자신을 가지고 논다고 가정합니다. 비현실적인 소통 규칙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자를 너무 빨리 보내면 절박한 놈, 너무 늦게 보내면 관심 없는 놈, 너무 많이 보내면 집착남, 너무 적게 보내면 바람둥이. 모든 여자가 말해주지도 않는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자가 마법처럼 알아서 맞추길 기대합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디테일 때문에 훌륭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식당에서 남자가 메뉴를 대신 주문해 줬다는 이유로 당시엔 반대하지도 않았으면서 통제광이 됩니다. 케미가 완벽했지만 집 문 앞까지 바래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려심 없는 놈이 됩니다. 실수의 허용 범위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혼자 소설을 씁니다. 당신은 그녀의 내면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되고 실제 당신이 그녀의 판타지와 다르면 배신자가 됩니다. 당신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다. 극도의 편집증과 무고 거짓 고발은 데이트를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고객의 전 여자친구는 그의 차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건 여동생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날 차를 탔다는 메시지 증거도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바람둥이라고 소문낸 뒤였습니다.
그녀의 망상 때문에 그의 평판은 박살났습니다. 나중에 오해인 걸 알게 되면 사과하고 바로잡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평판의 피해는 남고 그가 겪은 스트레스는 무시됩니다. 현대 데이트는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폭발할 수 있고 모든 단어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폭발의 결과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망신, 경력 파괴, 사회적 매장입니다. 무고의 위협은 모든 상호작용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과 잔 것을 후회하면 성폭행, 헤어지자고 하면 학대, 답장을 안 하면 가스라이팅, 답장을 해도 괴롭힘. 남성들은 나쁜 이별 한 번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마주하는 정서적 불안정성은 공포스럽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걱정할 법한 기분 변화는 이제 열정적인 것으로 포장됩니다. 개입이 필요한 반응들은 자신의 진실을 사는 것이 됩니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학대로 간주되었을 행동들을 남자는 감당하고 참아야 합니다. 제 고객이 보여준 전 여자친구의 문자를 보면 1시간 만에 사랑해에서 죽어버려 내 인생을 망쳤어. 제발 날 떠나지 마. 다시 연락하면 경찰 부를 거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열정이 아닙니다. 불안정입니다. 남성의 경계에 대한 존중은 전무합니다. 그의 실언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의 불편함은 조롱거리이고 그의 한계는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계는 신성하고 불가침입니다. 이중잣대가 너무나 정상화되어서 이를 지적하는 것조차 여성 혐오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남사친을 만날 수 있지만 당신의 여사친은 위협입니다. 그녀는 클럽에 갈 수 있지만 당신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건 의심스럽습니다. 이 위선은 너무 뻔뻔해서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평판 파괴의 가능성은 남성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데이트 한 번 잘못했다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혹은 잘못된 사람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틱톡에서 역대 최악의 데이트로 트렌딩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이름, 직장이 수백만 명에게 공유됩니다. 당신의 죄목은요, 서툴렀거나 긴장했거나 단순히 그녀의 타입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현대 관계에서 남성들이 잃어버린 평화는 심각합니다. 집은 휴식처여야지 취조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이 불안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남성에게 표준적인 관계의 역학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남성들은 계산을 끝냈고 혼자 남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데이트하지 않으면 무고당할 일도 드라마도 평판이 파괴될 일도 없습니다. 현대 데이트에서 가장 안전한 상호작용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SNS 효과는 데이트를 남성에 대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데이트가 잠재적인 콘텐츠입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한 여성과 데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그녀의 모든 팔로워와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이를 지켜보며 배웁니다. 형, 친구,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법적, 분쟁, 무고, 평판 파괴를 봅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불안은 이제 거절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아니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서 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위험한 사람과의 성공이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여성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왜 남자들이 다가오지 않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왜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누가 안전하고 누가 위험한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라는 기사들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들은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꾸고 커리어를 쌓고 지뢰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다시 연애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되라, 찌질하게 굴지 마라. 진짜 남자는 위험을 감수한다. 진짜 남자들도 위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도망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해결책들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은 무고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당신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면 바로 그 점 때문에 파괴될 겁니다. 계속 시도해라. 뭘 시도합니까? 총알이 더 많이 든 러시안 룰렛을요. 남성들은 병행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취미, 우정, 커리어, 운동, 여행, 창작 활동. 이 모든 것은 충만하고 안전하며 드라마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잠재적인 혼란과 바꾸겠습니까? 게임 커뮤니티와 온라인 공간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그곳에서 다른 남성들과 연결되고 우정을 쌓고 목표를 달성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현대 데이트가 주는 위험 없이 말이죠. 연애 시장은 죽어가는데 이런 공간들이 번창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를 피함으로써 얻는 재정적 안전 또한 현실입니다. 아무런 결실 없는 비싼 데이트도, 내일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선물도, 불공정한 이혼도, 위자료도, 볼 수도 없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도 없습니다. 현대 데이트를 피함으로써 얻는 정신건강의 이점은 측정 가능할 정도입니다. 불안 감소,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감소, 수면질 향상. 남성들은 문자 그대로 연애를 멀리함으로써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찬양했던 연애 문화가 남성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가졌다고 생각한 권력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신뢰는 깨졌습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바뀐다 해도, 무고가 사라지고 이중잣대가 없어진다 해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겠습니까? 수많은 사상자를 목격한 남성들에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더 젊은 세대의 남성들은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며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는 데이트를 모릅니다. 위험 없는 대시를 모릅니다. 살얼음판을 걷지 않는 관계를 모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입니다. 기업 환경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동료에게 대시하는 건 경력 자살 행위이고, 데이트 앱은 데이터 수집과 우울증 유발 도구이며, 사교 행사는 잠재적 고발에 지뢰밭입니다. 도대체 남자가 어디서 안전하게 여자를 만나란 말입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쫓게 만들었던 생물학적 충동은 생존 본능에 의해 억눌리고 있습니다. 네, 남성들은 연결과 친밀함, 동반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 평판,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닙니다. 번식 욕구보다 자기 보호 본능이 더 강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남성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여성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을 찾는 겁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게 위험하지 않은 곳, 칭찬이 범죄가 아닌 곳, 데이트를 위해 변호인단이 필요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겁니다.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일단 들이대라 라고 말하는 데이트 코치들은 상어떼가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남녀 상호작용을 지원하던 사회적 인프라는 사라졌습니다. 교회, 지역단체, 사교 클럽은 파괴되거나 남성의 참여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던 방식은 모든 단어가 기록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 환경에서 아이들을 무기화합니다. 가정을 원하는 남성들의 욕망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녀와 데이트하고 모든 것을 걸던가 아니면 아버지의 꿈을 포기하던가. 많은 남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적 시스템은 남성에게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고를 당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 취급을 받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가져가고 당신은 청구서만 받습니다. 시스템은 조작되었고 남성들은 게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믿어라. Believe women.
운동은 실제 문제를 다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남성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없앴습니다. 고발을 유죄 판결과 동등하게 만들었고 남성들은 유일하게 논리적인 방식인 완전한 철수로 대응했습니다. 남성들의 공간은 어디서나 침해받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스포츠, 헬스장, 취미, 모든 남성적 피난처가 식민지화되고 남성에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자가 그냥 남자로서 존재하고 연기하거나 판단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남성들이 채택하는 안전 전략은 극단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직장에서 여성과 단둘이 절대 있지 않기, 모든 상호작용 녹음하기, 모든 문자 저장하기,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듯 살아가기. 어떤 남성들은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펜스 룰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편집증 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력, 평판,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웃고 있습니까? 외로움의 전염병이라는 이야기는 남성의 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자를 못 만나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관계보다 고독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싱글로 남습니다. 스킨십 결핍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지만 기만적입니다. 네, 남자는 신체적 접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데이트에서 그것을 얻는 비용은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포옹 한 번이 거짓 고발과 바꿀 가치가 있습니까? 남성들은 그 계산을 하고 금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르노와 AI 여자친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위험 없는 성적 해소, 픽셀에게 무고당할 일 없고 챗봇과 이혼할 일도 없습니다.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현대 데이트보다 안전합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가 게임을 선택한다고 불평하지만 게임은 이겼다고 해서 당신을 학대범으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그만둔다고 성취의 절반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을 한다고 평판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매력은 명백합니다. 패스포트 브로, 파스포트 브로스. 운동은 단순히 순종적인 여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적으로 보지 않는, 관계를 전쟁으로 보지 않는 안전한 여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안전 관광입니다. 대학 캠퍼스 환경은 특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캠퍼스에 들어가며 합의는 소급적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온라인 교육이나 기술직을 선택합니다. 대학에 갔을 법한 젊은 남성들이 기술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용접은 성별 정치학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배관공 일은 성인지 감수성 워크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들은 복종보다 능력이 중요한 분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군대 모병 위기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자신들을 유해한 존재로 보는 사회를 위해, 자신들을 악마화하는 문화를 방어하기 위해 왜 남성들이 싸우겠습니까? 전통적인 남성의 희생은 본국에서 적으로 간주될 때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좋은 여성들이 안전 신호를 보내려 노력하지만 남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여성들은 경고 표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조작하는 여성들도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뱀이 독사는 아니지만 구별할 수 없다면 모든 뱀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필요한 문화적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이 데이트에서 실제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 무고가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 시스템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이 부정하는 동안 남성들은 현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정이나 존재가 필요 없는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의미와 목적,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 남성에게 필요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붕괴는 이 관점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환경에서 왜 아이를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자발적 멸종이 번식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들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 도서관, 작업실, 등산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짓고, 만들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만 안전하니까요. 이 글을 읽는 어떤 여성들은 상처받은 남자들의 찌질한 불평이라고 무시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 경멸적인 태도가 남성들이 떠나는 정확한 이유니까요. 남성의 우려를 인정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바로 이 철수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고범에게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처벌을 만들고 적법 절차를 복원하는 것. 하지만 이건 현재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일이라 아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은 하던 대로 계속할 겁니다. 물러나고 자신을 보호하고 고독 속에서 행복을 찾을 겁니다. 여자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자유, 안전, 평화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전통적인 데이트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분리되어 살면서 가끔 교차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피하는 평행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성은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확실시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점점 더 많은 수가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환경에서의 합리적인 위험 평가입니다. 현대 데이트를 피하는 남성들은 고장나거나 결함이 있거나 겁먹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위험한 조건에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기대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짝을 찾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진정으로 좋은 여성분들께 당신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입니다. 남성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당신과 위험한 여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좌절도 타당하지만 남성의 자기 보호 본능도 타당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남성분들께 당신의 안전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현대 데이트를 피하는 것이 당신을 안전하게 한다면 피하십시오. 싱글로 남는 것이 당신의 자산을 보호한다면 싱글로 남으십시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정신을 지킨다면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수치심, 조롱, 누가 너한테 상처 줬냐는 비아냥은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안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용성, 당신의 참여, 당신의 자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요. 결론은 이겁니다. 남성들이 현대 데이트를 피하는 건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해보니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작된 게임을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나 원망을 조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각과 자기 보호에 대한 호소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에 집중하고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평화를 찾으십시오. 안전한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